안녕하십니까. 동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1학년 학생 여러분, 교사 박태환입니다. 11월 1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1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교과서 282페이지를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6 직업윤리와 직업사회, 중단원 1 사회문제와 직업윤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제와 직업윤리에 대한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직업윤리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문제의 변화에 따른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282페이지에 보시면 생각해보기 문제에 당신은 초임 의사이다. 선배 의사에게 의료기술을 배우던 중 선배 의사가 환자 치료 중에 실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선배 의사의 실수로 인해 환자는 계획이 없던 치료를 더 받아야 했고 추가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선배 의사의 실수로 인해 추가 치료와 비용이 발생하게 된 사실을 환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고 사과를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의사 직업에 대한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인이 되면 취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기 마련인데 그 직장에서 제3자가 내가 일하던 중 실수를 지켜보고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선배 의사는 추가 비용과 치료에 대한 내용을 환자에게 왜 설명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사도 선의의 목적으로 진료를 행하다 나온 가정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의사와 환자 간의 분쟁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가 법으로서 제도화를 시켜야만 의사도 책임감을 가지고 진료 행위를 할 수가 있으며 환자도 병원에 좀 더 체계화된 의료 시스템에 의해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이 기존 법보다 더 체계화가 돼서 제도화가 된다면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이 발생 빈도가 줄어들리라 선생님은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이제 환경상의 이제 제도적인 문제를 더 둘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에게 사실을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직업상, 직무상의 잘못된 과정은 알리는 것이 원칙이나 환자가 사실을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환자 또한 글에서 나왔던 것처럼 환자이기 이전에 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환자는 돈을 병원에 지불을 하죠. 이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돈의 재원을 환자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사인 진료하는 자가 원칙상으로는 환자에게 좀 더 진솔된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직업윤리의 중요성 283페이지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환경에 따른 직업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 환경에 따른 직업 의식의 변화는 크게 5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6가지. 평생 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고 능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평생 직업으로서의 인식 변화, 출산율 저하와 노령 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로 변화, 소득의 향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져 추구하는 삶에 대한 가치 변화, 직장보다는 개인과 가족을 중요시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환경에 따른 직업의식의 변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83페이지 아래에 직업윤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윤리의 개념이란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내재화된 윤리의식을 말하며 직업이 갖는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직업행위의 사회적 구별을 말하며 직업인들은 직업활동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할 경우에만 직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직업의 본래적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행위의 구별을 말합니다. 일반 직업 윤리는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윤리고 특수직업 윤리는 특수한 직업이나 직무에 요구되는 윤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직업 윤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직업 윤리가 존재합니다. 직업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직업 윤리가 필요하고 정치가에게는 국가 경영의 지혜, 공무원에게는 청렴결백, 상인에게는 신용 중시, 사회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분화되고 분화된 기능들이 조화롭게 운영될 때 사회 전체의 기능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회는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지 못하고 혼란과 무질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구성원이 각자 서로 다른 직업적 역할을 분담할 때 사회는 전체적으로 조화와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올바른 직업관과 참다운 직업 윤리의 확립이 국가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직업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84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요. 윤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고 직업윤리는 직업세계에서 우리들의 공통체적인 삶의 핵심적인 요소고 현대사회에서 직업인들 간의 신뢰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직업인들이 직업윤리를 통해 자발적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현대의 산업사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직업윤리가 확립되지 못한 사회는 부패, 부정, 비리, 범죄 등의 사회 병리가 만연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가 되어 사회 불안이 끊이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직업윤리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과 함께하는 공동책임의식이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식, 세 번째 본인이 희생할 수 있다는 의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의식, 네 번째 나의 사소한 이익보다 직장이나 일을 더 중요시한다는 의식, 다섯 번째 사회적인 책임과 조직윤리를 중요시하는 의식, 여섯 번째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본인이 책임을 다한다는 직업소명의식. 자, 탐구활동 285페이지를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사의 직업윤리는 왜 중요한가? 자, 땡땡은 건축사의 경영윤리라는 강연을 통해 성장과 경제 성만을 강조하던 시대에는 윤리적 공백이 있었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새 윤리적 문제를 가지게 된다며 지식 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건축물의 자산적 가치 등을 고려한 윤리 경영의 실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사의 직업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건축사가 되려면 건축사가 하는 일, 가와 같이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와 같이 말한 이유를 안전과 관련하여 쓰십시오. 자,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됐든 컴퓨터로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286페이지에 보시면 수행활동의 대학생, 외국어, 기업, 직업윤리, 전공 직업 불일치가 심각한 이유는 자,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대학생들은 취업에 가장 필요한 자질로 외국어 능력을 뽑는 반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직업윤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이 대학 재학생 600명과 기업 인사 담당자 100명에게 취업할 때 어떤 역량이 더 중요한지를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외국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한 반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직업윤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대학생들은 직업윤리, 인사 담당자는 외국어 능력을 꼽아 중요 역량 항목이 정확히 반대로 나타났다. 직업윤리 피해로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적어보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목을 배우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2년 뒤에 3학년이 되고 이맘때 성공적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왔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글도 마찬가지로 어찌됐거나 여러분들은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 교과목을 배우는 건데 직업의 윤리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도덕입니다. 도덕. 왜냐하면 직장도 결국 사람이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사람 간에 있어서 업무 처리를 할 때는 이런 진실성,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덕목이 있어야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면서 그것이 시너지가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 목표까지 이러한 사람 간의 이런 신뢰관계가 결국 회사의 목적인 이윤 창출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은 직업 윤리를 이렇게 보고 이제 뽑으려고 하는 근래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87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에서 배우는 직업윤리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변씨가 5년 동안에 어떻게 100만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었다.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 못해 온갖 무라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 사라지는데 무릇 천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정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100냥이고 100냥이 열이라 또한 10가지 물건을 살고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보통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을 하는 짓이 아니오. 대개 만냥을 가지면 좋기 한 가지 물정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를 전부, 한 거울이면 한 거울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내듯 할 수 있다. 물에서 나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의원이 10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며 한 가지 물정이 한 곳에 묶여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이며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된다.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할 것이다. 가에 대한 예는 안 좋은 예죠.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은 이제 독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독점을 하게 되면 이제 나라에서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기업들도 이렇게 일방적인 독점을 하지를 못하는 법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예전 얘기고요. 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나는 어찌됐거나 여기서 지금 1인칭인 나라는 사람은 일단 이런 이제 허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생이 이렇게 독점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후세 미래의 사람들은 이 독점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된다고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직업윤리라 함은 여기서 말하는 직업윤리는 독점을 통해서
돈을 벌지 말고 자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교훈을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 가와 관련된 사자성어 상인이 갖춰야 할 직업윤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사자성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정직하게 이렇게 생활한다 관련 사자성어가 정답이 되겠고요. 박지원이 허생전에서 나와 같이 말한 이유는 자 결국 자 허생이 독점해서 큰 돈은 벌었지만 이것이 반복되는 역사가 된다면 후세에는 안 좋게 되겠죠. 계속 독점하면 결국 독점으로 이득 보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다 피해를 볼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이러한 독점 상행위는 자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교과서 291페이지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의사결정이란 직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핵심 가치로서 정직과 자유, 안전, 정의, 효율성 등을 먼저 고려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먼저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고 직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적 갈등은 구성원의 만족도 및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윤리적 갈등 해결이 필요하지만 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지켜야 할 핵심 윤리를 준수하고 나아가 윤리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가 이어서 온라인 2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